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을에서 결국 공천장을 받지 못했던 박용진 예비 후보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일까요? 자,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는데 정봉지 빠진 강북을의 전략 경선 2명이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이틀간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누가 선정될지 결정이 될 텐데, 자, 박용진 현역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자, 조수진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노면재단 유튜브 방송, 그 유시민 작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자, 송 대변인. 자, 결국 30명 가까이가 이번에 경선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낙점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이냐 박용진 의원이 아니냐의 구도로 경선이 진행될 것 같고요. 예. 아마 민주당 지도부는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조차 올리지 않는다면은 왜 저렇게 박용진 의원을 극구 안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우니까 전략 경선에 보내긴 보내는데, 역시나 박용진 의원과 다른 후보 간의 1대1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그 박용진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권리당원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용진 의원의 반대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 보니까 전국 당원 권리당원이 70%고 그다음에 현역 그 지역구에서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권리당원의 그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민주당의 세력 분포는 이미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77% 득표를 했기 때문에 권리당원 전국 투표를 하면은 대다수는 박용진 후보의 반대편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비중이 70%인데다가 지금 박용진 의원은 이 전략 경선에서 감산 30%가 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또 여기 여성 신인 또 가산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박용진 후보가 경선에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도이고, 아마 박용진 의원은 여기에서 어떤 핍박의 서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선 결과는 뭐 아직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당에 많은 전례가 있고 순천은 차점자가 승계해가고 강북을은 전략 경선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을 전략 경선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것이고요. 바보스러울지라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 지역 타파를 위해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죠. 아마 그 얘기를 다시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성취은 부의장.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도전하는 박용진 의원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은 1, 2등이 결정이 났다가 1등이 낙마를 하면 2등이 차점자가 돼서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스포츠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보통 그런데, 아까 순천 얘기도 했었고요. 왜 이 지역은 1등, 2등은 1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까요? 뭐 저도 그거에 대한 뭐 근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승계가 원칙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뭐 1등과 2등이 붙었을 때 뭐 현저한 격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무조건 2등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2등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2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예를 들면 전남, 아까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남의 순천 지역의 그 김문수 후보처럼 그런 경쟁력 있는 차점자가 있다면 올려주는 것도 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 사실 정봉주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 그 표는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감점 요인 때문에 감점이 돼서 떨어진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경선을 붙인다면 굳이 또 다른 공모를 했어야 되는가? 저는 왜냐면은 그 정봉주 전 후보 말고
그 이승훈 후보라고 예. 이승훈 후보 또 적격 부적격 심사를 통과한 또 훌륭한 후보가 있거든요. 예. 그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은 그런 분들끼리 다시 경쟁을 붙이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예. 일단 어쨌거나 그래도 지금 뭐 1인 2표제로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어쨌거나 양자 경선으로 간 것은 저는 그래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글쎄요 이 불리한 구도에서는 아마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그것까지 극복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 얼마 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결국은 공천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당권에 또는 대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혹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걱정, 그런 우려, 다음 당권 도전에서 또 이재명 대표와 겨룰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서 양문석 후보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아주 수월하고 좀 즐겁게 치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천 취소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에게 만약에 기회를 줬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이 박용진 의원에게 가했던 그 현역 감산점과 또 여러 가지 그 불리했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봤을 때 그것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무오류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양자 경선을 간 것은 어쨌든 박용진 의원의 그런 정치력과 비중을 의식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시장. 경선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무슨 불법이나 당원 당규를 위반해서 탈락했으면 당연히 박용진 후보가 차점자로 올라갔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뭔가 과거에 발언했던 그런 윤리적 정서적 문제 때문에 당 전체 총선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봉주 후보를 탈락시켰는데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차점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요. 사실 불리하다는 말을 할 위치가 안 됩니다. 이분이 당 생활 10년 넘게 했고 대선 후보, 대표 경선 후보 정말 당원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지금 시험 보는 수험생이 시험 과목, 시험 문제, 시험 방법, 시간을 자신 편의대로 계속 바꿔달라고 하죠. 그다음에 수험생 삼촌, 이모, 엄마, 아빠가 시험 못 봤지만 공부 잘한다는 학생이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러한 선거 전략이 오히려 박용진 후보를 더 불리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 대변인. 짧게만 반론을 하면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처한 상황은 시험 보는 학생이 규칙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요. 야구 선수들 시즌 끝나고 이렇게 다음 시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3할을 친 선수를 인위적으로 2할 오픈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근거는 기록이 아니고 동료 선수들이 너 싫어한대. 이거거든요. 그리고 감독한테 한번 항명했다고 2할 오픈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견해가 매우 많이 엇갈렸는데 자, 경선 결과 이틀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